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랑스와 르하브르의 경기입니다. 랑스는 시즌 초반 하락세가 심각하던 시절에 메스에게 당한 것 이외에는 올 시즌 자신들보다 낮은 순위를 상대로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동성과 압박만으로는 웅크리는 상대를 자유자재로 다득점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르하브르가 지공 상황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면모는 아닙니다. 다만 웅크리는 상황에서는 브레스트나 니스를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랑스의 압박이 수비에서 챙기는 이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공격적인 승부를 하는 팀에게 막기만 하다가 한 골을 허용하고 지는 시나리오도 생각보다는 잦습니다. 일단 랑스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압박을 매개로 승부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나마 르하브르가 웅크리는 상황에서 버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니스나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어쨌든 실점을 제어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랑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AS 로마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로마는 무리뉴 감독 시절에 라치오에게 매우 약했습니다. 당시에는 피지컬 위주의 성불군 축구가 상대의 유려한 패스워크를 잘 막아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데로시 체제에서는 미드필더의 압박과 공 소유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태이고, 지난 경기에서 나오지 못한 디발라 펠레그리니가 이번 경기에서는 동반 출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라치오는 주중 경기를 원정에서 치렀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치오의 투도르 신임 감독은 전반적으로 사리 감독보다는 체력적인 압박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결국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압박 싸움에서는 라치오가 에너지 레벨 소진이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의 플랜도 압박에 가까운 공격적인 플레이에 가까운데 이 매치의 키가 체력의 소진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두 팀의 압박 싸움에서의 키가 체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중 경기를 라치오가 치렀다는 점이 라치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경우는 무리뉴 시절과는 달리 중원에서의 공 소유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발라 펠레그리니가 모두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브라이턴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중앙에서의 장악력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는 중앙 장악력을 그만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중앙에서의 힘은 리버풀에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모습인데, 지난 시즌 카이세도 맥알리스터가 모두 있는 상황보다 중원이 탈압박이나 수비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스날은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선수단의 손발이 잘 맞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결국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수비에서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고, 골을 기록한 것도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의 턴오버를 발생시킨 것이 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UCL 바이언전을 앞두고 이번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이 소폭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일단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황에서는 압박과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모습입니다. 아스날이 UCL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높은 에너지 레벨과 압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이튼이 강호들을 상대로는 지난 경기만큼의 경기 장악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리버풀과의 매치에서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르트문트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최근 3번의 매치에서 1무 2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경기들은 전부 원정이기는 했으나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빌드업 실수와 간격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슈투트가르트의 공세에 상당히 전진성을 허용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양상입니다. 지난 바이언전에서도 상대가 결정력이 극악이어서 그렇지 17개의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도 일단 원정에서의 기복이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중시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에너지 레벨 조절이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카라조르가 돌아오면 지난 경기에서 다소 아쉬웠던 수비력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운다프 기라시 조합의 결정력은 명불허전입니다. 드리블러 피리도 도르트문트의 어정쩡한 위치 선정을 잘 헤집어 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르트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강경 문제와 빌드업 상황에서의 미스가 치명적입니다. 최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슈투트가르트가 좋았던 것은 홈에서의 경기가 연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핸디캡을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반 승리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까지는 아닌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